순서대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면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가 빨리 딱 돼야 이거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예요. 그쵸? 맞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가 먼저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나오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머릿속에 있는 거 불공 지워라.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안 되죠. 그쵸?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 또 뭐 안 되죠? 세금계산서 수집은 안 되죠. 맞나요? 세금계산서 수집은 이거 지금 다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되죠? 역외분송 안 돼요. 맞죠? 역외분송에서는 뭐 빼고? 전세버스 빼고, 그쵸? 전세버스 제외.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나머지 역외분송, 그러니까 KTX, 항공기 무조건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의 간이가세자. 맞죠? 간이가세자와의 거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장권 거래들 다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요만큼만 써주시고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시면 되죠. 얘네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나머지만 전체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법인카드는 사업용 카드이고, 맞죠? 법인카드는 사업용 카드이고, 그 다음에 직원카드를 쓸 때는 그때 이제 우리는 신용카드라는 걸 써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끝!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하는 게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부 다 입력한다. 그런데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한다. 공급 대가로 전부 입력한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중복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산서 교부분이 있으면 아래다가 한 번 더 입력한다. 맞죠? 한 번 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모두 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나요?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나오나요? 그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시험 문제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나올 수도 있고, 같이 플러스로 부가세 신고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세서만 나왔을 때는 크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다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입력해 주실 때 계약 기간이 갱신됐을 때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죠. 한번 다 입력하고 엔터 쳐서 쭉 넘어오고 다시 한번 다음 계약 기간을 보증금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거 문제에서 주어지면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얘를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넣어라.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관련해서 쓰는 날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1번 과세 매출, 그쵸? 그 다음에 4번 기타. 맞죠? 그래서 월세에 대한 것은 1번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단주임대료는 4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얘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우측 하단쯤에 보시면 월세가 집계가 되어 있고 단주임대료가 집계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니까 월세는 월세에다 쓰시고 부가세 별도. 이해되셨죠? 단주임대로 입력하시면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만큼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번째 뭐 나오나요? 의제 매입세. 네. 자꾸 나오지 말라고 기도들을 하시고 계세요. 네, 자, 의제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면세제화를 이용을 해서 과세제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회사는 법인으로 나오니까 공제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104분의 4 맞죠? 106분의 6.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102분의 1을 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 이론에서만 우리가 일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실무 풀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의제 매입세액에서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건 반드시 무슨 증빙이 있어야 된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한다.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에 해당해야 한다?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업인 매입분이 나올 건데, 농업인 매입분은 누구만 가능하다? 제조업만. 농업인 매입분은 제조업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식업에서는 농업인 매입분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는 예정과세 기간은 한도가 있더라 없더라?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정과세 기간이 나오면 정말로 공짜 문제예요. 그냥 입력만 하고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과세 기간이 나오게 되면 확정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한다. 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더라? 예정 플러스 확정이더라. 그래서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우리는 당기 매입액을 입력해 주시는 거 맞죠? 당기 매입액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끝났죠? 그쵸? 반드시 부속 서류들은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눌러주셔야 채점이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끝? 됐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뭐 나와요? 재활용 패자원이 나와요. 그쵸? 그럼 재활용 패자원은 우리가 세율이 103분의 3이구나. 그쵸? 중고차만 110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네. 한도도 우리 따로 안 해오셔도 되죠? 확정 기간 때는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얘랑 한도 적용 받는데 의제 매입은 한도가 50%인데 따로 안 해오셔도 돼요. 화면에 다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자동 계산 다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재활용 패자원은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동일한 거죠. 그죠? 동일한 거고, 얘는 적격 증빙이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증빙이 상관이 없더라. 대신에 원재료인 거는 똑같아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뭐 완고물상 해가지고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입력을 그냥 해주셨었고, 마찬가지 예정 때는 한도가 없고 확정 때만, 확정 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정산을 할 건데 예정 플러스 확정을 당연히 입력을 하겠죠. 예정 플러스 확정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력하는 난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얘는 예정 플러스 확정을 당기 매입액에다가 쓰는데 당기 매입액 난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뭐랑 뭐로? 세금 계산서하고 네, 세금 계산서란이 있고 영수증란이 따로 있어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영수증란에 당기 매입액이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그럼 금액 계산은 자동으로 다 되실 거고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가 나오는데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일단 우리가 부도만 외우면 되나요? 그쵸? 그래서 대손은 대손 일단 확정과세 기간에만 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분만? 당기분만. 어제 우리 했었죠? 1기분이 2기 거에 나오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기는 1기에, 2기는 2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손은 대손 사유를 잘 보셔야죠. 그렇죠? 대손 사유를 잘 보셔야지 되고, 부도는 무조건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일을 쓰실 때 부도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맞죠? 6개월 경과 후 다음 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 정말 재밌게 나오면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기다가 막 대여금 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부가세 없으니까. 대여금에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대여금도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 처리. 대손 처리는 할 수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에. 그렇죠? 그런데 대손 세액공제 신고서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 병으로 파놓으면 그런 것들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 되셨나요? 대손도 더 이상 할 거 별로 없죠, 이제?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는 이제 그냥 공짜 문제이지요? 맞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다? 선적이라고 환가일. 이 둘을 비교해서 무조건 무슨 날짜의 환율을 적용한다?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 되었나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환율도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신고일 자체는 우리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더라. 이해되셨죠?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은 뭐 나와요 이제? 아우 얘가 숙제네. 그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오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탭이 몇 개예요? 4개다. 맞죠? 탭이 4개잖아요 위에. 그쵸? 위에 탭이 4개가 나와있고 첫 번째는 불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 얘도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불공이 나오면 불공 나오는 것들을 잘 자기 자리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 자리에 매수, 금액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공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안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안분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안분이 제일 쉽고, 그냥 안분은 우리가 예정과세 기간 때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맞나요?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안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회사에 과세 매출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면세 매출이라는 게 나와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했죠?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 둘의 합계 금액을 빨리 구하고, 맞죠? 합계 금액을 구해서 이 합계 금액이 바로 뭐다? 총 공급가액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면세 과세표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총에다가 과세 매출을 갖다 써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은 과세 플러스 면세니까 이 둘의 합계 금액이 총 공급가액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산인가요? 정산은 똑같이 하는데, 정산은 우리가 계속 뭐라 했죠? 예정 플러스 합정으로 해주시는 게 정산이더라. 그쵸? 그럼 예정 때 이미 계산을 한번 했었는데, 확정 때 얘를 다시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불공 처리한 게 있으면 걔를 뺀 나머지만 우리가 납부를 해주시면 되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아주 쉽게 얘는 3개월치 과세분 자료가 필요하면 얘는 6개월분의 과세 자료가 필요할 거다. 예정, 확정을 모두 다 합산할 거다. 모두 다 합산해서 이걸 똑같이 갖다 적어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칸이 나오죠?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한 칸이 나온다.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칸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예정 때 불공 처리한 게 있었으면 갖다 적어주시면 걔를 뺀 나머지만 불공 처리를 하실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슨 계산? 재계산. 재계산은 다음 확정 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걸 할 건데, 재계산은 중요한 게 무슨 자산만? 자산만 재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원재료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재계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의 증감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해야지만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품목을 쓰면 공제율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죠? 공제율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체감률 우리가 건물과 구축물은 체감률이 몇 프로예요? 5%, 나머지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품목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계산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는 취득, 년, 월까지를 쓰셔야 되는데 일까지 쓰고 나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일까지 쓰고 나면 체감률이 막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라인을 다시 다 지워버리세요. F5 눌러서 그 라인을 지우시고 다시 입력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고치시지 말고 그냥 지우시고 다시 입력해 주시면 취득 연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 거 쓰고 전기 거 쓰고 이렇게 되니까 알아서 비교돼서 나오겠죠. 금액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재계산까지 가시면 이제 다 끝났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부가세 신고서. 그쵸? 부가세 신고서가 나오죠. 부가세 신고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전자신고라는 거를 하게 됨으로써 부가세 신고서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요. 엄청 쉽게 나오니까 그냥 천천히 부가세 신고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라. 그리고 문제 풀으실 때 어떠한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숫자 다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죠. 그것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그러면 있는 숫자는 다 지우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 거래는 자기 자리에다가 입력을 그냥 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죠? 가산세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쵸? 자기 자리에다가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제1순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제일 1순위예요.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가끔 같이 나오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얼마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에만 넣는 거고 신용카드에다가는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순위는 무조건 세금계산서에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기 자리에다가 다 입력해 주시고, 문제의 제일 핵심적인 거 일단
문제 잘 읽으시고 전자신고 빼먹으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전자신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있으면 미완급세액도 자기 자리 찾아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가산세. 가산세가 몇 가지로 배웠죠, 우리? 네 가지로.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가산세. 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예정 누락분, 당기분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풀다가 뭐 지연 수치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지연 수치했다고 그럼 가산세. 무조건 그냥 문제를 읽다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한 그럼 그냥 가산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그냥 문제를 읽어 나가시다가 만나면 무조건 가산세부터 입력. 아시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세를 내주시는데 우리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어요. 여기에. 계산서 발급은 원래는 미발급 가산세 1%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산세에 가보시면 미발급이 뒤쪽 참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발급은 2%예요. 미발급은 2%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1%의 가산세. 그런데 이전의 채점들을 지연 발급에다가 써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지연 발급이 1%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퍼센트 따로 외우시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어쨌든 자기 자리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원칙은 어디에다 써야 된다? 미발급에다가 1%라고 쓰셔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신고불성실, 세 번째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 세 가지는 뭐가 있을 때만? 예정 누락분이 있을 때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중에 얘네들 둘은 예정 누락분 중에서도 뭐가 있을 때?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얘도 납부세액이 있을 때만. 다시 바꾸면 납부세액이 있다는 얘기는 예정 누락분의 매출세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매출세액이 클 때만 얘네들 둘은 하는 거예요. 매입이 더 크면 얘네들 둘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신고불성실 납부지연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칸은 신고불성실은 칸이 하나 둘 세 번째인가요? 무신고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 맞죠?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다가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시험 문제 부당하다고 나올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 과소신고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과소신고에다 쓰시는데 납부세액은 일단 입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앞에 금액에다 납부세액을 입력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어떻게 두들겨요? 곱하기 0.1 곱하기 0.25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세액에다 그 금액을 가산세 금액에다가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날짜를 쓰셔야 되죠. 맞죠? 날짜를 못 외우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날짜 외우세요. 1기, 2기.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날짜 1기분이면은 어떻게 나와요? 1기분은 4월 25일에서 7월 25일. 이렇게 되고, 2기분은 10월 25일에서 내년 1월 25일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이다. 이게 기본인데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에서 또 일기 예정 신고를 언제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 날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날짜 써주시면 되겠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은 납부세액이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맞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되니까 영세율은 무조건 무슨 금액에 있어요? 공급가액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런데 원래 0.5%의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자동 계산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자동 계산이 되어버려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자동 계산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0.25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부가세 부속세율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지난번에 하나 나왔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봤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다 입력하시라고요. 그럼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그냥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가세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찍으시고요.